선생님과 함께 사회 디딤 영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고요. 중요한 인물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에는 네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큰 사건을 임진왜란이라 하거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농민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여 식량이 부족하였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고요. 농토 면적을 늘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때는 농사를 짓고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와 보를 만들고 모내 기법 같은 농사법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보라는 것은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담아놓으려고 쌓은 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모내기법인데요. 모내기법은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여서 농민들의 수확량을 늘려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내기법은 모판에 씨를 뿌려 싹이 자란 모를 논에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씨를 그냥 땅에 심었을 때는 어때요? 잡초와 그 씨가 같이 자라기 때문에 어떤 게 잡초인지 골라내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자란 모를 심기 때문에 그 잡초와 잘 구분이 가서 잘 잡초를 뽑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잘 자란 모라는 것은 아주 좋은 씨에서 난 거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수확량도 또 늘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인삼이나 담배, 채소 같은 작물도 널리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은 식량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전국 곳곳에 장시, 지금의 뭐 5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서 상업도 발달하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죠. 우리 조세호 보고 보찜너라고 하잖아요. 이런 보부상을 본따서 만든 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농민의 생활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아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금은 이런 그 땅, 토지를 기본으로 하여서 토지에다가 매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세금 제도를 정비하였는데요.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이 대동법도 꼭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그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은 세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기도 했죠.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 세금까지 그 옆집 사람이 내야 하고 아니면 친척까지 도망가면 그 친척의 세금까지 떠맡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득이었을까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이 이런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세금을 특산품으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민에게 전복을 내라고 했으면 전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뭐 100배 가량의 돈을 낸 다음에 그거를 또 세금으로 내기도 하여서 너무 힘들었고요. 또 어떤 그런 상인들은 관청과 짜고 여기에서만 물건을 사서 내게 해가지고 또 값을 올려가지고 또 백성의 생활을 힘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데까지 그 황해도 1708년 보이나요? 여기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왜 100년이 걸렸을지 우리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것은 김육이라는 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대동법이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백성과 군사가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일본과 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였냐.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이 부상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광해군이 동의보감을 보급하여서 백성을 돕고자 하였죠. 동의보감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허준이라는 분이시죠. 동의보감은 중국 약재를 예전 책들은 중국 약재, 비싼 중국 약재를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소개했다면 이것은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여서 질병을 치료한 치료법을 정리한 의학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몸에도 더 잘 맞고 또 값싼 약재를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물이 불에 타서 사라지거나 책이나 도자기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외적에게 약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에서는 그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궁궐과 사고는 이렇게 그런 왕이 다스릴 때 사실들을 기록한 책을 보관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탔던 경복궁이라던가 여기 창덕궁을 다시 지어서 다시 우리 국가가 조정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겠죠. 그러면 이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일본과 청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그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를 줄 테니까 국교를 맺자 하여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일본의 서적을 수입하는 등 상호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한 8번 정도 통신사가 파견되었었고 이제 광해군 그때 한 12번 정도 파견되면서 한 20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면 그 청은 조금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대적 감정이 컸고 또 그런 나라에 졌다고 부끄러움을 씻자는 그런 의견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북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효종이 좀 그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러니까 청을 이제 청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청은 점점 더 국력이 강해져서 공격하기만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점점 북벌을 준비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였고
그래서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효정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인해서 북벌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는 통신사를 통해서 조금 더 관계가 나아졌지만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을 하였어요. 그래서 충돌이 있게 되었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분이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 나타난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시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동국대지도라는 것을 지도를 보면 이런 울릉도와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좀 그때 위치가 잘못 그려졌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왜 대동법은 어떤 점이 좋았고 왜 100년이 전체적 퍼지는데 100년이 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광해군이 정말 폭군이었기만 했었을지 한번 우리 공부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또 우리 지금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또 오늘날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밑줄 친 거나 별표 친 거 잘 공부해 오고 우리 월요일 사회 시간에 같이 공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